코로나19와 독감, RSV가 전국적으로 동시 확산함에 따라 일부 주에서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속속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인 뉴저지 포트리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 지수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의 월 상환의 부담을 대폭 낮추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호텔에 이주된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객실 내부에서 휴식과 음주를 하고 보건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가 확산함에 따라 일부 주에 위치한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를 비롯해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미시간주의 일부 학교들은 겨울방학 기간 여행과 모임에 다녀온 학생들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일린 샤퍼 뉴저지주 패터슨 카운티 교육감은 건물 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하고 손 씻기, 큰 모임 피하기, 아플 때 자택에 머무르기 등 코로나19, RSV, 독감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 있는 첼시 공립학교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 의무화 조치 종료 시점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니스 커 스위프트 미시간주 앤아버 카운티 교육감은 이달 20일까지 학교 학생과 교직원, 방문객을 위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 같은 조치를 따르는 공립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커 스위프트 교육감은 여행과 사회활동에서 돌아온 이 시기에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호흡기 질환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결석을 줄이고 교내 학습을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라며 등교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지 않은 시카고 공립학교의 경우 교실에 들어오기 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의 75% 지역이 높음 수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셰 월란스키 CDC 국장은 CDC는 비행기와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인 뉴저지 포트리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약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인근 주민들이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수사당국은 연방 마약 단속국이 마약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경 팰리세이즈 애비뉴와 와인맨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약 7발의 총탄이 도요타 캠리 차량의 앞유리를 관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약 12발의 총탄이 길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광경도 목격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인근에서 이 같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놀란 주민들은 핸드폰으로 해당 광경을 직접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포트리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은 잠복 중이었던 마약 단속반이 마약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에 있으며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약 단속반 요원 가운데 한 명이 캠리 차량이 기둥에 부딪혀 멈추기 전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캠리를 운전하던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고 인근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상을 당한 운전자 외 다른 2명의 용의자 역시 즉시 구금됐습니다. 구금된 두 용의자는 아무런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러 발의 총소리를 들었다며 놀라서 숨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총소리에 놀라 황급히 몸을 피했다며 이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I have a firearm from my store too, so first instinct was to go grab that and just see what the situation was. But everything, from what I was notified of is okay. There was a lot of yelling right before the shooting. It's like get down, and that's why it was like scary. I felt kind of scared. I mean, my son was with me, and my first reaction was, "Hey, get down." 수사당국은 해당 지역은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학교 역시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청은 마약 단속국의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가 2023년 첫 시정 연설을 통해 노동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 지수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을 늘리고 주택 공급도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연설에서 호컬 주지사는 생활비 급등으로 뉴욕의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15에 달한 후에는 물가 지표에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최저임금을 물가와 연동시켰거나 시키겠다고 밝힌 주는 17개 주입니다. 현재 뉴욕시와 롱알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을 냉각시키지 않도록 연간 인상 상한선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와 함께 주지사로서 최우선 과제는 뉴요커의 안전이라며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질환자를 위해 $10억 투입해 병상을 늘리고 이들을 위한 주거 유닛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지원계획안에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혜택을 확대하고 외래 환자 서비스 역시 확장 지원하며 입원 치료와 퇴원에 대한 책임 역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수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폐쇄됐던 850개 입원 환자 정신병동 병상을 재개해 정신건강 치료 입원 수용 인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학교 내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5년 동안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학생 대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안에는 1,500여 채의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건설과 함께 뉴욕 하우징 컴팩트를 통해 10년 동안 80만 개의 주택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추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의 규정을 바꿔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방안입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새 방안 스튜던트 론 세이프티넷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소득 $24,000 미만에서 $36,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 소득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해 매월 부담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또 융자 원금이 $12,000 이하 대출자 대상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고 융자 원금이 $12,000 이상이면 $1,000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을 1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와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대출자가 대상으로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융자를 받는 플러스론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적인 4년제 학부 졸업자의 경우 학자금 융자 상환에 있어 연간 약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대출자의 약 85%는 10년 내에 부채가 완전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연방관보에 게재돼 30일 동안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과는 별개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 달 28일 심리를 열고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룰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위해 10년 동안 약 1,3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주유 시 주유소 직원이 직접 주유를 해주지만 뉴욕에서는 직접 주유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운전자가 주유하는 동안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경찰은 지난주 제리코 턴파이크에 위치한 BP 주유소에서 60세 여성이 주유를 하는 사이 복면을 한 남성이 운전석에 몰래 올라타 차를 끌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2020년식 렌지로버 차량에 운전자가 주유를 하는 사이 스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몸을 숙인 채 살금살금 다가와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이어 용의자는 곧장 차를 끌고 도주해버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차 안에 자신의 소지품과 핸드백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흰 강아지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용의자는 도주 직후 강아지를 창밖에 던져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은 뉴저지주 이스트 오렌지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 만인 지난 주말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또 한 차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롱아일랜드 웨스트베리에 위치한 쉘 주유소에서도 머세디스 벤츠 SUV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내린 40대 남성의 차량을 강도가 몰래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끌고 도주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벤츠 차량은 크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12월에도 이와 비슷한 범죄가 여러 건 발생해 한 달 새 주유소 차량 도난 사건이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서 카운티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은 총 968건으로 전년 대비 40%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 들어 지금까지 약 열흘밖에 안 된 시점에서 올 들어 나소 카운티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은 무려 23건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아직까지 검거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용의자들은 고급 차량을 노리는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 문이 열려 있거나 잠그지 않은 상태일 경우 집중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주유 시 반드시 시동을 끌 것과 차 문을 열어두지 말 것, 차에서 내릴 때는 차 키를 소지한 채 내리고 주유하는 동안 차량 문을 잠궈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로 몰려든 남부 출신 10,000명 신청자들로 인해 뉴욕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노숙자 셔틀 부족으로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뉴욕시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호텔 측은 이들이 격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더러 게실 내부에서 요리를 해먹거나 술을 마시는 등 호텔의 안전과 시설을 모두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숙자 쉘터 포화 상태로 인해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망명 신청자 수용 호텔에서 근무 중인 한 호텔 직원은 이들이 호텔 방 안에서 요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미에서 타주를 거쳐 이주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태로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에 대한 보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시 미드타운에 위치한 더 로우 호텔 관리자는 불법 이민자들이 호텔에서 머물기 시작한 뒤 호텔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뉴욕시 46스트리트 8에비뉴에 위치한 더 로우 호텔은 타임스퀘어 인근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호텔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고급 호텔이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호텔이 되면서 직원들은 여기저기에서 계란 후라이 냄새, 밥 짓는 냄새가 날 뿐 아니라 호텔 내부에는 다 마신 캔맥주가 가득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아직까지 뉴욕 시민들이 납세한 세금 중 얼마가 이민자 수용에 들어가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원 공개를 꺼린 한 호텔 직원은 열판으로 인해 카펫을 태운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뉴욕시는 이들을 호텔로 이주만 시켜놓은 채 아무도 그들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없다. 이들을 규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역할을 호텔이 떠맡아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주민들 가운데 감염 위험이 높아 21일간 격리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호텔에 머물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뉴욕시가 해당 격리 대상자들에게 21일 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했지 아무도 그들을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며 호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도 막을 사람도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ecurity is there. They walk around, yes, but there's no one standing by the door, so it's very easy to just leave. 이러한 지적에 대해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음식 배달 서비스와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관리팀이 있다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과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재산세 감면 지원 프로그램인 앵커 신청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만 명의 주택 소유주와 22만 8천 명의 세입자가 앵커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했다고 머피 주지사 측이 밝힌 가운데 당초 주정부가 예상한 수혜 대상인 200만 명에 크게 못 미쳐 신청 기한을 2차례 더 연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들은 연 1,500달러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연소득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 주택 소유주들은 연 1,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세입자들도 렌트 지원금 45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커네티컷 한인회와 협조해 27일 커네티컷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도 선착순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병력 업무, 국적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현금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업무별 필요 서류는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순회 영사 실시 당일 국적 안내 데스크와 한국 세무 업무 안내 데스크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사람은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2023년 신년 연설에서 뉴저지주 타운별 주류 판매 라이센스 수량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현재 주 법에 따라 타운 거주민 3,000명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수년에 걸쳐 발급 개수를 늘려 제한을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주류 판매 라이센스 개혁은 앞으로 10년 동안 10,000개의 일자리와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성 효과, 10억 달러 규모의 세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의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주의회가 통과시킨 차량절도 범죄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에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퀸즈 써니사이드 46 스트리트 블리스 스트리트 역에서 맨하튼으로 가는 7번 전철 내에서 32세 아시안 여성이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강도를 당하고 칼로 공격을 당해 손과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여성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여성은 아이폰을 용의자에게 건네고 도망쳤지만 용의자가 여성을 추격했고 이들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열차가 33 스트리트 역에 정차했을 때 용의자가 전철을 내려 도주했다고 밝히며 용의자는 약 5피트 11인치의 흑인 남성으로 약 200파운드의 몸무게를 가진 40대 초반 남성으로 가장 최근 목격자에 따르면 검은색 자켓과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